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미국이 이란을 핵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섬뜩한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자, 미국, 이란 핵 공격 암시, 이란 군사 옵션 철기 들어가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입 가경으로 치닫는 중동 정세입니다. 자, 후티 반군이 발표를 했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군의 LAV-25 장갑차가 불타고 하나는 뒤집어져 있고 이런 사진인데 이 사우디군이에요. 이 후티 반군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자, 사우디 국경 나즈란 일대를 공격해서 사우디군 500명을 사살하고 2000명을 포로로 잡았다 라고 9월 29일 후티 반군이 발표를 하고 이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LAV-25 그 장갑차예요. 그리고 또 장갑차 하나 또 뒤집어져 있고 불타 있고 대규모 어떤 폭발, 사고, 공격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갑차가 뒤집어진 걸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후티 반군이 지금 이란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이 후티 반군이 물론 이란이 쐈을 수도 있고 후티 반군이 쐈을 수도 있지만 이 드론 공격 그리고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유전이 그냥 박살을 났죠. 그리고 또 이런 대규모 어떤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물론 사우디군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래 공격한 측에서는 전과를 부풀리기 마련이고 또 당한 측에서는 또 사상자를 축소하기 마련인데 이것이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상당수를 포로로 잡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중동 정세 더 이상 미국이 가만히 지켜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아주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이 독일에서 대규모 공중 강습 훈련을 했고 며칠 전에 종료했습니다. 바로 9월 30일 날 종료했는데 이거 탈냉전 시기에 이런 대규모 공중 강습 훈련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의 거의 최대 규모급의 공중 강습 훈련인데 훈련명은 세이버 정션 2019입니다. 그러니까 연례 훈련인데요. 참가 병력이 무려 5,400명입니다. 공중 강습이라 하는 것은 헬기나 비행기 이런 것들을 타고 가서 공중에서 낙하하고 또는 이제 패스트로프 이런 걸 타고 내리고 아니면 이제 신속하게 착지해서 또 산계하고 이렇게 해서 적진에 투입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공중 강습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CH-47 시누크 이 헬기가 굉장히 어떤 그 페이로드 그러니까 많은 중량을 탑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험비 트럭 이런 것들을 이제 싣고 가서 병력들이 내린 그곳에다가 트럭이나 또 포 이런 것들을 이제 실어주죠. 그래서 그 공중 강습한 보병들이 뭔가 운송수단 그리고 화력 이런 것들을 싣고 가서 또 제공해주는 이런 아주 대규모의 훈련을 지금 하고 했었고 이게 세이버 정션 그 2019 훈련이 뭐냐 하면은 미군 유일의 독립 공수여단인 제173 공수여단과 또 특수부대 그리고 나토 우방군들의 정례 연합훈련입니다. 미 공수부대가 공중에서 침투해서 거점을 장악하면 미군과 나토 지상군들이 후속해서 거점을 확대하고 장악하여 후속 작전을 도모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입니다. 올해는 15개국이 참가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마 나토 동맹국들 중에 하나인 군대 같은데 제가 어느 나라 군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총이 아주 고가의 소총이에요. 스카라고 하는 고가의 소총인데 이 스카 소총을 들고 있는 것으로 봐서 특수부대인 것 같습니다. 일반 보병 부대들이 이렇게 고가의 소총을 들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인 것 같고 그래서 미군뿐만 아니고 다른 나토 우방국들에서 동맹국들도 특수부대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먼저 특수부대들이 가서 거점을 확보하고 거기에 공중강습이 들어오고 그래서 대규모 이제 공중강습군이 들어와서 다시 진격하고 거점을 확대하고 이런 훈련을 지금 했는데 무려 5,400명이니까 지금 미국의 독립공수여단 제173 공수여단 거의 대부분이 참가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그런 공중강습 훈련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미 본토에서는 대규모 물자 선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물자를 선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은 9월 29일 날 미국의 플로리다주 잭슨빌 항구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사막색 도색을 한 그 의무용 장갑차들이 지금 쭉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 장갑차들이 많이 이렇게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상자들이 많이 생기는 어떤 그런 지역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많이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잭슨빌 항구 항만청에서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사진이고 또 잭슨빌 항구 항만청에서 보도자료를 또 냈어요. 이게 무슨 작업이다 하는 보도자료를 또 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잭슨빌 항구는 미 육군의 유럽 배치의 일환으로 가장 큰 미군 작전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다. 이 임무는 약 2,500여 대에 달하는 M1 에이브람스 전차,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M109 팔라딘 자주포 등을 비롯해서 각종 차량 등을 세 척의 유럽행 선박에 선적하는 것이었으며 여기에는 150대의 트럭과 640여 량의 철도 차량도 동원됐다. 해당 장비들은 텍사스주 포트 후드에 주둔하는 제1기병사단, 제2기갑여단 전투단 장비들이며 대량의 장비 운송을 위해서 버지니아주 포트 유스티스의 제597 수송여단이 지원했다. 이번 임무는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 이후에 잭슨빌 항만청의 가장 큰 임무이며 동유럽 지역에서 있을 9개월간의 정기적 임무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9월 30일 잭슨빌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 이 보도 내용만 보면 유럽에 가는 것입니다. 동유럽 지역에. 그리고 아까 이 보여드렸던 세이버 정션 이것도 지금 그 독일에서 하고 있으니까 유럽에서 지금 이런 큰 훈련과 큰 유럽을 향한 이런 큰 그 물자, 장비, 무기 수송 작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유럽에 지금 무슨 일이 있을까요?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1기병사단, 제2기갑여단 전투단, 그러니까 1기병사단의 2여단의 장비들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2,500여 대에 달하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라고 했거든요. 여단급 전투단의 차량이 이런 장갑 차량이 2,500대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최소 2개 여단 이상은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1기병사단의 2여단 장비다 라고만 축소하는 것은 저는 사실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런데 이게 동유럽 지역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이 지금 뭐 의무 수송 장갑차들도 그렇지만은 자, 뒤에 보이는 여기 브래들리 장갑차, 전투 장갑차죠. 그리고 M1 에이브람스 전차 이 모두가 사막색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은 사막이 없지요. 동유럽은 그야말로 아주 수풀이 우거진 평원이고 약간의 구렁이고 산악이고 그런 지역이 바로 동유럽입니다. 그런데 동유럽에 간다면서 전체가 다 사막색 도색을 하고 있다. 이것은 동유럽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페이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동유럽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중해로 들어가야 되죠. 지중해로 들어가는데 그 지중해에서 지중해 끝단에서 방향을 좌측으로 꺾으면 동유럽으로 들어가서 뭐 이태리 쪽으로 들어가서 크로아티아 그 아드리아해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동유럽에 보급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측으로 꺾으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오만을 크게 돌아서 호르무즈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아니면 수에즈 운하 통과해서 바로 뭐 리야드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홍해에서 사우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출발은 지금 동유럽으로 간다라고 출발을 하지만 사실 그 목적지가 반드시 동유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섣부른 생각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장비들의 색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동유럽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미국이 아주 충격적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미국이 B-52H 핵공격 임무 훈련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게 10월 1일 날 디펜스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디펜스 뉴스가 이 폭격기 B-52H의 폭격기를 타고 사진을 찍을 수는 없죠. 디펜스 뉴스 기자가 폭격기를 타고 뭐 폭격기 조종사를 찍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진은 미 공군이 찍어서 디펜스 뉴스에 제공을 한 사진입니다. 왜 제공했냐? 이제 공보작전의 일환이죠. 왜 제공했냐? 이 공보작전은 왜냐? 누구 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란 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충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헬멧 한번 보십시오. 이 헬멧을 보시면 흰색 헬멧이고 뭔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조종사 헬멧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헬멧이 바로
핵 공격을 할 때 쓰는 헬멧입니다. 바로 핵 공격 근거리에서 핵 공격을 해서 핵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섬광 그리고 그 방사능 이런 것들로부터 조종사의 시야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보호하는 그 헬멧이 바로 이 헬멧이고, 즉 핵 공격할 때 쓰는 헬멧입니다. 이런 거 처음 보셨죠? 저도 뭐 굉장히 드물게 본 사진인데, 그리고 여기에 이 사진도 같이 공개를 합니다. 자, 미사일 발사 버튼이에요. 미사일 발사를 하려면은 이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에 딱 발사 버튼이 숨겨져 있죠. 그리고 그것을 열고 딸깍 열고 그 안에 있는 발사 버튼을 누르는데, 왜 그냥 뭐 얼떨결에 하다가 이렇게 뭐 부딪혀서 미사일이 날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사일 발사 버튼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케이스로 감싸 놨습니다. 그것을 딸깍하고 열고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어서 젖히고 누르려고 하는 이 사진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헬멧을 쓰고 있는 모습을 공개를 했어요. 그럼 뭐냐? 이 발사 버튼은 핵미사일이다 라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란에게. 뭐 어쩌면 북한일 수도 있죠. 북한 어제 물론 뭐 시차는 좀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SLBM, 사실 이것은 쏴서는 안 되는 그런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SLBM을 쐈는데, 뭐 북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이란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아주 정말 충격적인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그냥 뭐 하나의 어떤 그 일련의 그 중에서 하나의 그냥 파트냐, 완전히 전체적인 그림을 딱 보면 야, 이게 거대한 그림이 있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죠. 제가 며칠 전 이 국방TV를 통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미 본토에서 지금 사상 최대 규모의 예비물자 수송선들을 동원한 선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터보 액티베이션 훈련이라고 하는 게 9월 16일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송선들 많이 안 되죠. 그래서 예비역으로 40여 척의 이런 초대형 수송선을 예비역으로 그냥 시장 보관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거의 반 정도를 끄집어내서 지금 물자 탑재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하다가 바로 그냥 싣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형 군수 수송 훈련을 한다는 것은 초대형 전쟁이 임박해 있다, 초대형 전쟁의 가능성도 있다. 왜? 뭐 전쟁의 그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기 5분 전에도 스톱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를 통해서 뭐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신인균이 너는 뭐 맨날 양치기 소년처럼 맨날 전쟁 이야기냐라고 하지만, 전쟁은 항상 준비를 합니다, 미국은. 그리고 정치적 결단에 따라서 5분 전에라도 스톱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란이 미국 글로벌 호크 격추시켰을 때 미국이 공격하려고 하다가 트럼프가 10분 전에 스톱한 거 보셨지 않습니까? 전쟁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군은 제 분석이, 야, 맨날 전쟁한다고 했는데 전쟁 안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맨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실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결심은 다 전쟁 준비는 완벽하게 군사적 부분에서는 돼 있고, 또 국무부, 미 국무부, 외교부에서는 전쟁을 막고 바로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최대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기가 빠지고 바로 치는, 이제 이거거든요. 또 바로 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겁을 먹고 이 국무부와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이 국무부와 바로 협상을 시작을 하게 되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진짜로 정말로 전쟁을 할 것 같은 그런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바로 고 하면 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군수 수송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 역시 대규모 전쟁 훈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에이브람 링컨 항모 전단이 오만 인근에서 해상 제복을 하고 지금 오만 인근에서 작전하고 있습니다. 오만 인근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호르무즈예요. 이란의 코앞이죠. 이란의 맞은편이 오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코앞에서 지금 에이브람 링컨 항모 전단이 작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에 배치되어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 투입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9월 19일 날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B2 스텔스 폭격기 투입할 수 있다. 또 독일에서는 대규모 공중 강습 훈련을 사상 최대 규모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 플로리다에서는 그 항구에서 한 개 예단급이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의 거의 뭐 2개 예단 이상급의 장비를 지금 싣고 있는데, 그게 동유럽으로 간다
라고 했지만 도색은 전부 사막도색이다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동유럽으로 가는 그 마지막 끝단에서 오른쪽으로 꺾어버리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다 라는 그런 지형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장비들이 동유럽에 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 하고 있죠. 또 핵 공격 하는 영상 보여주죠. 그 영상 처음 보셨지 않습니까? 야, 이거 보면 미국이 지금 큰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용 타겟은 북한이 아닌 이란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와 북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수세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그것이 너무 섣부른 결정이었다라고들 다들 이야기를 하지만 오바마는 일단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을 종결을 시켰어요. 사실 그건 그때 종결 상황이 아닌데 그냥 강제 종결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IS가 준동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생겼죠. 그랬는데 지금 이 트럼프 시대에 와서는 미국은 전쟁을 하지 않은 태평성대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항상 전쟁을 해온 미국이 트럼프 시대에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그것을 태평성대로 이길까요? 아니죠. 그것이 정말로 세계 전역이 안정되어 있으면 태평성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이익이 될 수 있는 이 중동 지역에서 거의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뻗쳐가고 있고, 지난 반세기 동안 또 반세기 이상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던 그 사우디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그냥 가만둔다? 그리고 핵 개발을 완성하고 지금 ICBM까지도 보여줬고 최근에 각종 미사일들 5종류를 보여주면서 미국을 도발하고 있고, 특히 마지막에는 SLBM, 이건 괌을 바로 타격할 수 있죠. 그런 SLBM까지 보여줬는데도 지금 북한을 가만 놔둔다. 이런 것은 나중에 내년에 대선 캠페인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게 더 급하냐? 우선순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이 우선순위다. 왜? 거기에 직접 지금 총칼이 지금 난무하고 있으니까 그걸 일단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냐.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 이게 아니겠냐라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은 뭐 거의 대부분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동안 트럼프 시대에 와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대규모 전쟁을 실제로 이제는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핵 공격까지 암시를 했기 때문에 이란에게 던지는 어떤 그 압박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